흔적이 예. 빳빳하네요. 예, 그대로 그냥 무함만 왔기 때문에. 박정희 대통령이 그 유신 정권 시절에 정권의 어떤 홍보 수단으로서 신문사에 신문을 구독을 해서 통반장 등에게 언론사를 통해서 또 저희 구정을 홍보하려고 하면 또 언론사에도 그런 유대관계도 있고. 근데 그걸 돌아가서 이야기를 하면 구독료를 내고 기사를 청탁하는 거랑 말이 똑같아지는 거예요. 오랜 기간 그 행정과 언론 간의 일명 관원 유착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어지다 보니 하네요. 보신 흔적이 빳빳하네요. 예, 그대로 그냥 무함만 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오면은 펴서 뭐 이런 제목들 예. 앞장 위주로 좀 보시고. 예, 흔적 정도만 볼 정도인데 지금 제가 또 다른 거를 하고 있어서 글쎄도 지금 그게 있잖아요. 지금 하시는데 그럼 이렇게 모으시면은 요거를 뭐 얼마에 한 번씩 처리하시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예. 재활용을 되게 한번 하니까. 예, 재활 양식으로 그거 처리하고 있어요. 통장과 반장에게 공짜로 나눠주는 신문입니다. 구독료는 구청이 대신 내줍니다. 제가 통장하면서 이제 거기에서 자연스럽게 이제 이것을 제공한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알게 된 거죠. 이 신문을 공짜로 통장이나 반장들한테 넣어준다라는 거 처음에 아셨을 때 네. 어떤 생각이 좀 드셨어요? 처음에 줬을 때는 이제 제가 지금 6년 차긴 하지만 처음에 이제 3년간은 제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이제 주니까 좋잖아요. 어차피 나도 봉사도 하고 좋았는데 3년이 흐르고 나서는 굳이 이렇게 신문을 많이 안 보거든요. 실제 지금 많이 이제 매체가 많이 발달됐잖아요. 그리고 이제 핸드폰을 통해서도 많이 보고 그러기 때문에 굳이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로서는 신문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런 통반장 신문 구독료로 얼마의 세금이 쓰이는지 알아봤습니다. 서울시 25개 구청을 상대로 정보 공개 청구를 해서 자료를 분석했습니다. 강북구가 가장 많은 세금을 쓰고 있습니다. 올해 6억 2,200만 원입니다. 성북구가 6억 1,900만 원, 노원구가 6억 원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전체 25개 구청의 연간 구독료는 115억 3,700만 원, 구청당 평균 4억 6,100만 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알기로는 어쨌든 1970년대 박정희 대통령이 그 유신 정권 시절에 정권의 어떤 홍보 수단으로서 지금 이제 구독을 해서 정부가 또는 지자체라든지 이제 정부에서 구독을 해서 신문사에 신문을 구독을 해서 통반장 등에게 여기선 통반장 구독료라고 하지만 통반장을 비롯한 지역에 사시는 유지들이라든가 다양한 이들에게 그 신문을 전달하고 홍보하는 수단이 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통반장 신문은 2000년대 초반 폐지 운동이 벌어져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서울 전체와 강원도 일부에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2000년대 초반 서울의 통반장 신문 예산은 52억 원. 그 이후 지금까지 2배가 넘도록 예산이 늘어난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지역에 대한 시민의식, 주민의식을 갖고 있지 않은 그런 서울이라는 곳에서는 정치인들의 가장 큰 문제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정치인들의 경우, 저는 이제 여기서 정치인과 공무원과 그리고 이 지역 언론을 한다는 이들의 이 삼자의 어떤 그 얽히고 얽힌 이해관계가 가장 심각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관악구 의회에서 지난해 있었던 예산안 심사회의 영상입니다. 언론사에서들 저희가 이제 뭐 어떻든 신문 구독이라는 게 뭐 통반장님들이나 이제 주민들에게 보여지는 것도 있지만 저희가 또 뭐 언론사를 통해서 또 저희 구정을 홍보하려고 하면 또 언론사에 또 그런 유대 관계도 있고 또 그러자면은 또 뭐 신문 구독을 또 좀 해달라고 또 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심정은 이해가 가지만 그래도 어떻게 우리 그 신문 구독을 구종 홍보를 위해서 신문 구독을 한다라고 그렇게 답변을 하신 것 같아서 그는 좀 적절한 것 같습니다. 아니, 물론 그 이제 구정 홍보라는 게 그 구에서 하는 저희 뭐 사업이나 이제 정책들을 대외적으로도 그 아니, 그러니까 알리기 제 말은- 위해서는 네. 제 말은 그 신문에다가 직접 광고를 실는 게 아니잖아요. 아, 광고를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 기사를 말씀하시는 건데 네. 근데 그걸 돌아가서 이야기를 하면 네. 구독료를 내고 기사를 청탁하는 거랑 말이 똑같아지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예. 아무리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요, 저희가 뭐 구독료를 지불을 하고 저희 자료를 보도 자료를 아니, 내달라는 건 아까 아니고요. 그 사업 그러니까는 언론사들하고도 그 어떤 그런 뭐 그 우호적인 관계를 또 우호적인 관계가 예, 그런 뭐예요? 걸 위해서 저희가 뭐 간담회도 하고 기자 간담회도 하고 하면서 그러니까 서초구 의회 회의록에도 언론과의 네트워크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회의록 내용을 그대로 읽어봤습니다.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어떤 환경의 네트워크 유지를 위한 일종의 화학적이고 소프트웨어적인 그런 비용이 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종이신문 구독이 떨어지는 추세니까 보지 말자. 이렇게 도식적으로만 보기 어려운 화학적인 여러 이해관계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담당자는 좀 더 나아가서 리스크 대응까지도 언급합니다. 저희가 어떤 리스크가 있을 때 평소에 네트워크나 어떤 사람과의 관계를 맺어놓지 않으면 갑자기 도와달라고 하면 아니 내가 너를 언제 만났는데 도와줘 라고 하는 애로점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항상 그렇게 유지해왔고 모든 환경이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신문 매체 가운데 가장 많은 구독료를 받아가는 곳은 서울신문입니다. 서울신문이 각 구청에서 받아가는 구독료가 1년에 65억 7,100만 원으로 전체의 57%입니다. 서울신문 비중이 압도적으로 큰 이유는 과거 이 신문이 정부 소유였던 시절 개도지로 활용됐던 관행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서울신문의 각 구청장 홍보 기사를 살펴봤습니다. 지난 3월 한 달 동안 신문지면에는 모두 13개 구청장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단신을 제외하고 인터뷰나 기획기사 형식으로 크게 나온 기사만 이 정도입니다. 기사에는 모두 구청장 사진이 들어갔습니다. 은평구, 성북구, 관악구청장은 2번씩 등장했습니다. 구정을 전달하는 거는 저는 기본적으로 비판의 시각과 긍정의 시각을 함께 전달해야지만 된다고 생각을 해요. 뭐 중앙 정부에서는 그런 역할들을 굉장히 각 언론사들이 균형감 있게 잘해주고 있잖아요. 하지만 지방자치에선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구청이나 시청에서 막대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아쉬운 점은 지금의 이제 이런 홍보 예산들은 굉장히 좀 편향되게 잡혀 있기 때문에 조금 그 옹호 혹은 홍보 쪽에 보도자료만 나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신문 매체 가운데 2번째로 많은 구독료를 받는 곳은 각 자치구에 있는 지역 신문들로 20억 3,900만 원입니다. 문화일보가 12억 8,700만 원, 11%로 뒤를 이었습니다. 나머지 14%는 한겨레 신문 등 여러 중앙일간지가 나눠 가졌습니다. 수입원이 어디서 나오느냐는 대단히 중요하죠.
그래서 그게 만약에 독자, 정말 일반 주민 독자로부터 나온다면 기사를 잘 제대로 쓰지 못하거나 컨텐츠가 부실하면은 그 구독이 금방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뛰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어딘가 특정한 곳에서 집중적으로 그렇게 어떻게 그 신문사의 전체 수입원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돈이 들어온다면 그것이 그쪽에 그 입맛에 맞는 기사들로 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다. 경쟁은 더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먼저 한겨레 신문. 이미 2016년에 서울 자치구 소식을 전하는 지면을 별도로 만들어 통만장 신문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조선일보는 최근 서울 자치구 홍보를 위한 별도 지면을 만들었습니다. 한 언론사 관계자는 이번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 조선일보 등 보수 성향 언론사의 계도지 구독이 늘어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신문사들이 통만장 신문을 중시하다 보니 부의회에서 예산을 깎으려고 해도 쉽지 않습니다. 해마다 예산 때가 되면은 서울신문에 뭐 대관 담당인지 뭐 어쨌든 그런 분이 한 분 있어요. 그냥 사무실에 그냥 막 돌아다녀요. 그냥 와서 인사하고.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그냥 맨 처음 오셨을 땐 그냥 뭐 잘 대화하고 이랬는데 그 다음부터는 좀 너무 의도도 보이고 뭐 그래서 그냥 저는 얘기하기 싫다 그냥 그러고 나가시라고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기자는 아니고 기자는 아니죠. 와서 뭐 어떤 얘기를 그러면 그냥 뭐 별 얘기도 없어요.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도와달라 그냥 뭐 이 정도 얘기만 하시고. 도와달라는 걸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뭐 다 그 정도만 얘기해도 뭐 알아들으니까. 부의회에서 예산을 깎자고 문제 제기를 한 이후 압력을 받았다는 의원도 있을 정도입니다. 어디서 연락을 받았는데 이거 무슨 일이냐, 당신 얘기를 하는데 그럼 제가 그것만 얘기 들어도 이제 좀 부담스러웠죠, 여러 가지. 그 이후로 제가 자기 검열하는 그런 좀 계기가 됐죠. 많이 위축됐었어요. 언론사에서 직접 연락을 받은 건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건 좀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네. 예. 서울의 한 지역 언론사입니다. 통반장 신문 구독료를 거부하고 이 문제를 꾸준히 보도하고 있지만 달라진 건 없습니다. 사실 좀 말씀을 드려보면은 이 문제에 대해서 공감들은 많이 하고 계세요, 공무원분들이. 그런데 너무 오래된 관행이다. 갑자기 바꾸기 어렵다. 그리고 나머지 24개 구청도 다 하고 있는데 왜 우리한테만 그러느냐라는 이제 반응들이었고, 오랜 기간 그 행정과 언론 간의 일명 관원 유착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어지다 보니 (1970년대에) 생겨나 50년 가까이 끈질긴 생명력을 유지하고 있는 통반장 신문은 언론과 권력이 어떤 관계여야 하는가라는 근본적인 물음을 던집니다. 언론 쪽으로 언론과의 관계가 좀 건전했으면 좋겠어요. 예. 그리고 좀 공정한 그런 환경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고받는 그런 관계보다도 언론은 언론대로 건전한 비판 영역으로 가고 또 이 공직 영역도 비판받고 감시받는, 견제받는 그런 영역으로 남았으면 좋겠어요. 부정 홍보라는 게 과연 무엇일까라는 것도 저는 다시 한번 질문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대부분의 구청장들이 다음 행보를 위해서 정치 활동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그런 사람들이 언론에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자신의 정치적 발판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언론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홍반장 신문을 없애서 언론과의 관계를 바로 세울 것인가? 계속 유지하면서 권한유착을 이어갈 것인가? 지방선거를 한 달 앞둔 구청장 후보들이 답해야 할 질문입니다.